만약에 적립식 펀드를 가입했는데 내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 이건 절대 좋아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버는 금융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펀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축만 하고 계신가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바로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고 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게 가장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같은 경우엔 정보력과 그리고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내 돈을 맡기고 대신 굴리게 하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형 펀드, 두 번째는 혼합형 펀드, 세 번째는 채권형 펀드가 있죠.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하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가장 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이면 주식 혼합형 펀드라고 부르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형 펀드는 뭐냐? 바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으로만 투자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에 대비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낮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낮은 게 채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펀드는 돈을 납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거치식 투자는 일종의 은행의 예금처럼 한 번에 목돈을 넣어놓는 투자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적금과 같은 상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란색 A와 빨간색 B 중에 누가 더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A와 B 둘 다 1,0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A의 가격은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1,100원으로 떨어졌죠. 1,000원에서 시작해서 1,1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10% 정도의 수익을 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B는 1,000원에서 시작했지만 900원, 800원, 700원, 600원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1,000원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수익이 났다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했을 때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1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총 100개를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1,100원이 됐을 때는 91개를 사게 되고 1,200원이 됐을 땐 83개를 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6번에 나눠서 10만원씩 투자를 했을 때 총 51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10만원을 투자했을 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100개를 사게 되는데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900원으로 됐을 때는 111개, 800원으로 됐을 때는 125개. 이런 식으로 총 6번 투자를 했을 때 개수는 757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놓고 보면은 A의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6%, B는 플러스 13.5%.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A가 B보다 20% 정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완전 반대가 돼버리죠. B가 A보다 20% 정도 더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는 절대 항상 오르거나 항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IMF라든지 리만 브러더스 사태 혹은 유럽발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주가가 폭락하는 기간이 생겨요. 그럴 때는 보통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납입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적립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남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불안해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펀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펀드 가입 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시작할 때는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투자가 끝났을 때는 저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안 써도 되는 그런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투자 기간과 손실률은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도 됐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10만원씩 5건 가입을 했다. 이런 거는 분산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혹은 국내 채권형과 해외 채권형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분산을 하는 게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종목이라든지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도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만약에 펀드를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의 투자에 분산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적립식, 장기, 분산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